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2016 수능을 위해서요. 제가 좀 쪽집게가 돼보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제게 기운을 주소서. 자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요. 고전시가 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그 많은 작품 중에서도 고전시가를 뽑아냈고요. 그 고전시가 중에서도요. 철저하게 출제자의 시선을 가지고 이거 진짜 출제할 거리가 많은데 이거 출제 요소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번호를 매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탑 5라고 해서요. 제가 5개의 작품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개 작품은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안 하고는요. 수능장에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정도의 작품을 내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다른 작품을 공부해 놓자. 이렇게 확장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가 뭡니까 선생님? 얘는요. 수능에 나와도 그냥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아. 너무나 당연한 작품이고 너무나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이고 그런데 무게감도 있으면서 출제 요소도 많고요. 그런데 또 너무 유명해서 이게 막상 수능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냥 예전부터 내가 아는 작품처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수능 특강 박일로의 선상탄이라는 작품입니다. 선상탄은요. 말 그대로 배 위에서의 탄식이라는 뜻이야. 배 위에서 탄식한대요. 그러고 봤더니 박일로라는 작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누황사. 그치. 조선시대에 가사의 원탑 정철이고요. 그 다음 투탑 얘기하라고 하면 박일로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박일로의 특징은요. 임진왜란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경험이 당연히 가사에 반영되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둬요. 근데 이 작품은 반드시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을 다 해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어 표현과 중국 고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 표현 낯설어서 틀리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 알겠지? 자, 우선은 저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딱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단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내용 이해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 작품 갑니다. 통주사로 진동영에 부임해서 배 위에 올라서 적진인 대마도를 바라본다. 누가요? 화자가. 자, 화자가요. 지금 대마도를 바라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통주사라고 하는 건요. 우두머리라는 거거든요. 자, 부산 내려가서 이 수군의 우두머리 역할로 부임을 받아서 대마도 쪽을 바라보는 거야. 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생각하면서 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다. 배를 처음 만든 사람 헌원 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왜 원망을 할까요? 배가 없었다면, 애초에 배가 없었다면 일본이 감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입할 수 있었을까? 배가 없었다면 이 물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 그럼 배 만든 사람이 문제네 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일본이라는 이 사람들, 이 나라를 생기게 만든 게 문제지. 외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과 서부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옛날에 썰이야 썰.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시켜가지고 이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일본에 정착을 해서 구하지는 못하고 일본에 정착을 해서 국가를 만들게 됐어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생기게 만든 사람들 원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생각해봐.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생각을 하겠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요. 그래.
배라는 건 참 유용해. 어떻게 유용하냐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배 타고 나가잖아. 그렇게 본다면 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네 하면서 원망을 거둬요. 그러면서 지금을 돌아보는 거야. 과거에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과거에는 배를 타고 우리가 풍류를 즐겼는데 그런 과거의 풍류가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전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배, 안타깝다. 맞죠? 자, 그렇게 풍류가 사라지고 현재는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군의 우두머리로 간 화자잖아.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치욕을 경험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몇 년 뒤에 쓴 작품이거든. 그래서 치욕과 그리고 화자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우국단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요. 우국충정으로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외적을 무찌를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결사 부분은 평화로운 공존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태평성대가 돌아오기를 이제 염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는요, 이 본사 6부터 결사까지 수록되어 있고요. 본사 6 부분의 핵심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9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해치리라. 낙엽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요, 외적 그렇게 물리칠 거야 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결사 부분도 멋지다.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야, 항복해라. 우리 임금 진짜 너그럽거든. 너희 항복하면 죽이진 않을 거야. 그리고 파도 없는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태평성대, 그 시절 나 다시 볼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제가 대망의 1위 작품으로 뽑은 건요, 조우인의 출세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 제목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출세라는 게요, 북방으로 나간다라는 거거든. 이 새가 북방의 변방을 얘기합니다. 변방 세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왕명을 받아서 변방 쪽으로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변방으로 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서울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왕이 나한테, 야, 너 일로 와. 너 저 끝에, 그 옛날에는 교통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변방 지역 그 북쪽 끝으로 한번 가봐. 함경도 지방으로 실제로 갔어요. 그런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근데 예 하고 이제 나라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이게요,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기행가사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최초의 함경도 지방의 기행가사인데, 문제는 이 조우인이라는 작가가 이 글을 쓸 때요, 나이가 56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시절에 56세 정도 되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즐길 나이인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변방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요, 여러분, 충도 당연히 있어. 임금이 나를 믿어서 이런 역할을 줬으니까 나 진짜 바른 정치하고 올게. 최선을 다할게. 충성 있고요. 그런데 짙은 비에 슬픔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꼭 나여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서럽네 서러워 하면서 이런 탄식까지 요 3종 세트가 고루고루 흩어져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부임지로 향하는 기대감보다는 그 변방지역, 북쪽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이 부각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작품에 드러난 비애와 한탄의 정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변방으로 부임해가는 자신의 처지를 어디에 빗대냐면요, 적객, 유배지에 보내지는 사람에 빗댑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슬프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일단 북쪽 지역으로 가면서
보고 듣는 풍경, 경치, 풍류, 즐기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임지에서 춘흥을 즐기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러다가도 또 그래 내가 변방지역의 판관으로 지금 온 거지 하면서 시름을 느끼는 모습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아주 독특한 지점이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위 작품은요. 김진형의 북천가. 이것도 역시나 북쪽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이 북천가는요. 북쪽으로 유배 보내지는 유배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조선시대 유배가사가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요. 진짜로 유배지에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유배야. 그럼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죄인의 심정,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심정, 그리고 유배지에 가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유배지에 가야 돼. 근데 곧 돌아올 거라는 거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꽤나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실 그 유배지에 가서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중앙으로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 대접하면 나한테도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김진영의 북천가는요,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배 가사이긴 한데요, 럭셔리다. 럭셔리 유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가서요.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오고요. 그 대접 중에 하나는 풍류를 제안받습니다. 풍류를 한번 즐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화자가요.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사대부로서 그래도 유배객으로 유배지에 온 건데 마냥 술 마시고 기생들과 음악 연주하고 시집고 노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눈치도 봐요. 자, 요런 그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당연히 드러나고요. 이 부분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대표 문항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럭셔리 유배잖아. 풍류지에 가서요. 그 지역의 사또로부터 엄청 대접을 잘 받는데 우리가 술과 악기와 기생이 빠질 수가 없어요. 군산월이라는 기생을 딱 만난단 말이야. 이 기생과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이 화자가 저는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군산월과 즐길 거 다 즐기고 돌아와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 내가 너무 즐겼나 봐 하면서 또 걱정을 해요. 내가 사대부로서 지금 여기서 너무 즐겼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소문이 알려지지 않길 바라기도 하고요. 근데 또 군산월 생각하니까 너무 애틋해. 데리고 가고 싶어. 한양으로. 근데 역시나 이 화자가요. 정말 금방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배가사 전체가요, 유배지에 가서 즐기고 다시 자기의 본가로 돌아오는 과정이 쭉 나와. 근데 그 돌아올 때 이제 군산월한테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요. 너무 재밌는 게요. 수특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여자잖아. 남장을 시켜서 데리고 가요. 왜냐면 이것 또한 뭐예요? 사대부로서의 체면인 거야. 남들 눈치를 보는 거지. 남장을 시켜서 데리고 가는데 그 아름다움이 남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결국 걸립니다. 들켜요. 그러니까 또 민망해하면서 다시 군산월을 야 군산월아 미안하다 하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유배 계획인데 본 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 처와 그리고 집안 식구들과 내 동생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 뭐라고 생각하겠냐. 야 군산월아 좋았다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군산월가 참 좋았지 하면서 애틋해하면서 또 군산월을 떠올립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화자가 이런 풍류를 즐기는 모습과 그리고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둘 다 챙기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럭셔리 유배 생활을 보여준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요, 이제 수능 특강의 장면을 물고 들어올 거고, 그랬을 때 대화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두 군데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지역 본관 사또가 이 화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한 수령인 나도 아는 바요. 온 백성이 다 슬퍼하며 울었으니 조금 더 슬프게 생각 말고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노십시다. 풍류를 제안하죠. 자, 그러면서 상대가 지금 유배객으로 온 이 상황을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자가 다 놀고 나서 돌아와서요. 노비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칠보산 유산할 때, 그러니까 그 산을 즐길 때 본관이 보내가지고 내가 기생 데리고 간 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니 그때 논 게 너무 고사스러워서 뭐하다, 불안하다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기생 못 오도록 지휘하라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선비들 불러서 글 짓고 시 짓고 또 시 짓는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술 한잔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내면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3위 작품으로는요, 임계탄을 뽑아봤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임계탄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면 좋아요? 예, 진짜 수능 특강 교재,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237쪽입니다. 자, 237쪽에 한자어 표현이 정말 많고 길이도 길고요. 중국 고사도 단독 문제 하나 보기에서 다 설명을 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고사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쪽집게에서는 그 모든 걸 풀이해주진 않아. 여러분이 공부한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는요. 임계탄의 핵심 정보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임이라는 건요. 임자년 1732년을 얘기하고요. 개는요, 그 다음 해 1733년이거든요. 개축년입니다. 그리고 탄은 뭐야? 탄식이죠. 그러니까 임자년과 개축년의 탄식을 얘기하는 거야. 작년 수능에서요. 간민가가 나왔거든요. 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네 하는 그런 그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 비판 가사였어요. 근데 이 임계탄도요. 되게 비슷한 류예요.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풍년이 들지도 않고 흉년인데도 또 거기서 나라에서도 제대로 보살펴 주지도 않고 또 관리들이 온갖 술수 다 써서요. 없는 살림에 돈을 더 뜯어가고 막 세금도 징수하고 근데 그게 정당한 세금이 아니라 막 죽은 사람 이름 호적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떼가고요. 그리고 막 흉년 때 빌려주는 곡식도요. 너무 과하게 빌려줘. 그 안에 모래도 섞여 있고 막 빈 껍질도 섞여 있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 이상을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정말 못 살게 구는 그런 탐관오리들, 중앙관리들 그리고 지방관리들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려운 한자 성어들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야. 비참한 백성들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선은 서사부터 한번 가볼게요. 전체 스토리를 일단은 들어만다. 장흥 지역인데요. 요 장흥 지역이 사람들 다 죽어나가 못 살겠어. 그 참상을 기술해서 장 안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서사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창작 의도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라는 걸 알리고 싶어. 그래서 결국 임금이 잘 신경 써주면 좋겠어. 임금의 은택 속에서 태평성대 되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 걸 서사 부분에 밝혀요. 그리고 본사 1, 2, 3까지 쭉 이어가면서요.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1731년에 장흥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 흉년들이 들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끔찍한 한발, 벼멸구 이런 것들이 자연을 이게 제대로 이제 수확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곡과 요욕 이거 무리한 세금 징수거든요. 무리한 세금 징수로 지역민들이 정말 힘들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본사 2에서는요. 1932년 임자년이야. 이때 얼마나 힘드냐면 보리흉년이 들었어요. 맥흉에 이어서 또 해일까지 겹치면서 수확하는 건 전혀 없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을 돌봐주기는커녕 관료들이요 더 많은 걸 뜯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료들의 수탈과 무능을 폭로하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인민들의 모습들
쭉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본사 3에서는요. 1733년 개축년의 상황을 얘기해줘요. 자, 이때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돌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 다 죽어요. 그리고 진율보다는 늑증에 열중한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진율 세금으로 그 곡식 같은 걸 막 나눠줘서 구제해주기보다는 늑증, 과한 징수를 하는 거야. 세금을요 좀 무리하게 징수하려고 하는, 왜냐?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다 빼돌려요. 그런 지방 행정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사는요. 이런 비참한 농민들의 현실 우리 임금이 아실까 하면서 유민도 그림으로 그려내서 임금이 계신 구중 궁궐에 알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요, 막 임금을 비판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지방 어떤 관리들 있죠. 지방 탐관오리들이 지방민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 징수를 하고 괴롭히는 그 실태를 폭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런 내용이 중앙까지 전달이 돼서 중앙 관리들, 임금들이 좀 정치를 바르게 해서 태평성대를 구현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대망의 4위. 4위는요, 작자미상의 용부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평가원에서요, 우부가라는 작품을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남자들. 근데 용부가는요, 어리석은 용렬한 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렬한 부인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인데, 이제 서술자가 비판과 풍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 열거의 방식, 비유의 방식,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용부라고 하는 용렬한 부인 두 여성은 누굴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 부인 거동보소 하면서 저 부인, 이제 이 부인은요, 양반 집안의 부인을 먼저 쭉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지금 비난을 받는지를 여러분이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비난의 대상은요, 뺑덕어멈이라고 해서요, 서민 여성을 내세웁니다. 이 뺑덕어멈의 어떤 모습이 또 풍자의 대상이 되는지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갑니다. 저 부인은요, 친정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시집 식구들 흉을 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막 얘기하면서요, 간수병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고요, 전복이 기륭화복 점치는 데 집중하고요, 자기 외모를 가꾸는 데만 신경이 팔려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시부모가 어떤 말 하면요, 함부로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고요, 남편에게도 지지 않고 대꾸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용렬한 저 부인의 행위를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또요, 저 뺑덕어멈 얘기 들어봤나 하면서 뺑덕어멈의 거동 좀 봐라. 어떻게 하냐면 이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싸움 나면요,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간질하고요, 이 음식이 맛이 이렇다 저렇다 요런 타박하는 음식 공론을 잘하고요. 또 이 유교 국가에서 우리 제사 지내고 조상님을 모시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조상 돌보지 않고 불공에만 힘을 쓰는 거, 이런 것도 비판의 대상이죠. 가족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기 자식들도 안 돌봐. 그리고 또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먹는 데만 탐욕을 부린다라고도 나오고요. 집안일 하면 제대로 하지 않고 하품만 하고요. 또 게다가 외간 남자까지 집안에 끌어들인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요,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띠로링. 이제 마지막 5위 작품은요, 사실은 4위까지는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지나쳐버릴 수 있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자세히 풀었는데, 5위는요 이제 연시조 몇 편을 좀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쌤서희 TV에서도요, 제가 신지의 영원 12장 그리고 이별의 장육당 6가 요거 쌤서희 TV 영상 있거든요. 진짜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그래서 오며 가며 자투리 시간에 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자미상 아니고요, 윤선도의
몽천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꿈속에서 옥황상제 만났는 그 옥황상제가 꿈속에서 나왔는데 나를 정말 예뻐하고 사랑해줘.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선관 신선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윤선도라는 작가가 이제 왕의 사랑을 받고 또 신하들의 질투를 받는 내용을 좀 돌려서 우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조고요. 영원 12장 장육당 육가는 쌤서희 TV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장의 오륜가는요. 오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웃사랑 그리고 학문에 힘써라 하는 이런 내용 별로 어렵지 않은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짠! 끝났어요. 자, 우리 고전 시간은요. 무조건 연계 출제가 한 작품 이상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시가 탑5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작품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 추가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쌤서희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